수용도가 항상 그랬죠. 연필이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이 있고, 볼펜이 A하고 우리가 이거 두 개 합쳐서 말하면 필기도구라고. 그러면 내가 필기도구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봐라 이런 가지수가 몇 가지 있는 거지? 5가지. 아주 쉽지. 그러니까 근데 뭉뚱거려서 5가지 하지만 아주 쉽지만 이렇게 나눈다고. 이게 이제 합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자 분석을 하는 거야. 필기도구 아무거나 가져오랬는데 몇 가지가 생길까 할 때, 그래서 쉬울 때 분석을 하는 거야. 연필 중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연필 중에 가져가는 게 3가지가 있고, 두 번째 연필 중에 가져가는 거 1, 2, 3. 볼펜 중에서 가져가는 게 A, B가 2가지가 있다. 요래서 이제 이런 경우 합치지만 합의 법칙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합치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게 합의 법칙. 그런데 내가 연필 하나, 볼펜 하나 가져와봐. 그럼 네가 또 분수를 한 거야. 보자. 연필은 1번을 가져와서 볼펜을 가져가는 건 A 가져갈 수, B 가져갈 수 있지. 연필이 2번 가져왔을 때 볼펜을 A 가져올 수 있고 B 가져올 수 있고, 연필을 3번 가져왔을 때 A 가져올 수 있고 B 가져올 수 있고, 몇 가지? 6가지지. 자, 이제부터 곱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곱하기라는 거 이게 세개도 곱하기 1이지. 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3 곱하기 1을 좀 새롭게 봐야 된다. 각각당 있잖아. 요 앞에 있는 각각당 2개씩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3 곱하기 1을 쓰죠. 예를 들어서 연필 1번을 가져왔을 때는 볼펜 B는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한 옵션이 생기잖아. 그럼 이는 곱하기를 못 쓴다니까. 뒤에 벌어질 일이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2개씩 똑같아야지 우리는 곱하기를 쓸 수가 있지. 한 개라도 다르면 못 쓴다니까. 알지? 3 곱하기 2를 갖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는 계산 결과는 같지만은 이제 내용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럼 2 곱하기 3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물론 똑같은 6가지지만 볼펜 중에서 A를 가져올 수 있고 B를 가져올 수 있고, 볼펜에 A를 가져왔을 때 연필을 1번 가져올 수도 있고 2번 가져올 수도 있고 3번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왔을 때 1번 가져오고 2번 가져오고, 이렇게 수용도를 항상 머릿속에 수용도. 곧 바로 글로 갈게. 어디로 가느냐면 순열하고 조합으로 갈 건데, 요걸 좀 하고 3 곱하기 1을 다르게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말로하는 게 하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겨 볼펜 1번 가져올 때는 이런 옵션이라 1번 가져올 때는 볼펜 A만 가져오나 이런 말이 생겼다. 그럼 분석을 네가 이렇게 해. 첫 번째, 연필을 1번을 가져오는, 두 번째는 디어들죠. 연필 1번 말고 가져오는. 그러니까 연필 1번 가져오는 경우에는 볼펜 가져오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되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디어들죠. 그럼 나머지 볼펜의 종류는 2가지죠. 곱하기 만 각각당 똑같이 2개씩 돼 있지. 곱하기 2를 쓴다. 그 앞쪽은 이렇게 경우의 수, 이런 경우 나누는 것보다 합의 법칙이 2개 되는, 이 경우는 하나밖에. 알겠지? 그럼 이제 3개짜리를 한번 써.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인 목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있죠. 신기한 기호를. 최종적인 목표는 요거 할 거거든. 요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한번 보기 위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네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야. 앞에 있는 2를 보고 어떤 경우인지 모르는데 2가지. 이걸 보고 수용도를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당 똑같이 뭐 해야 되는데 3개가 나와야 된다니까. 요까지 이래 봤을 때. 그럼 요까지 보면 각각당 이게 각각이지. 이거 고르고 이거 골랐을 때 요까지 앞에 딱 끊었을 때 이 토탈 6가지지. 각각 6가지 각각당 뭔데 2개가 이래 붙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각각당 2개가 붙는 거. 알겠지? 곱하기를 연달아 쓴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쓸 수 있다고. 곱하기 연달아 그냥 생각하기 내가 지쳐가지고 있지. 그냥 이거 다음에 2가지가 나오겠지. 내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틀리는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요 앞쪽을 쳐다봐서 어느 경우에도 2가지씩 똑같이 나와 있을 때 곱하기를 쓸 수 있다. 사실 곱하기가 무서운 놈이라니까. 요거 봐봐. 그러니까 요거 좀 사실은 보통 애들 요거 연습을 좀 더 하고 요로 가거든. 연습을 더 하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 만약에 이게 살짝 버퍼링 걸리면 요거 연습을 좀 더 하겠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2가지거든. 그럼 이거 수용들 어떻게 고르냐면, 어떤 거 골랐을 때는 한 가지고 있지. 어떤 거 골랐을 때는 한 가지고. 이렇게 수용도 이렇게 어떤 거 골랐을 때 수용도 이건 동그라미를 치지는 않겠어. 꺾겠다. 어떤 거 골랐을 때는 한 가지, 어떤 거 골랐을 때는 2가지가 이렇게 생겨. 물론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3가지가 되긴 되겠지. 2가지 이렇게 생겨. 그러면 요 앞까지는 있지. 각각당 똑같이 뭔데 3가지가 나와야 된다. 어떤 거 되더라도 똑같이 3가지가 좀 버퍼링 걸리는 살짝. 이게 컴퓨터가요? 아니 버퍼링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매끄럽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냐. 안 돼. 그럼 그대로 진행해. 그 다음에는
나누기의 의미, 나누기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 자, 다시 한번 곱하기를 다시 보자. 우리가 2 곱하기 3이라는 거 원래 이제 초등학생 가르칠 때는 자, 똑같은 2가 3번 더해지면 이거 우리는 2 곱하기 3으로 해버리면 된다. 사실은 암기지 암기. 2를 갖다가 3번 더하기 귀찮으니까 2, 3은 6 외워버리는 거지. 사실은 곱하기는 암기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의 수 와가지고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야. 2 곱하기 3은 얘는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고르든 세 가지, 요걸 고르든 세 가지 이렇게 새롭게 바라봐 보셔야 된다. 그럼 나누기 의미도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것도 이제 수용도로 표시할 건데, 자 아주 간단해. 6 나누기의 의미를 생각하면 6 나누기. 자, 맨 처음 앞에 6이 있으니까 6개가 있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누기 2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개를 1개로 생각했을 때 몇 개가 나오느냐가 나누기. 수용도는 이렇게 생각하셔. 이렇게 수용도가 진행이 되면 얘는 6에다가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2개를 1개로 생각했을 때 몇 개가 나오느냐. 그게 나누기 의미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한 개만 더 해볼게요. 9 나누기 3의 의미는 어떻게? 그렇지. 9개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몇 개가 나오겠나? 3개가 나오. 그러면 복합적으로 9 나누기 3 곱하기 수용도를 걸어볼게요. 맨 처음 9라는 숫자. 나누기 3. 나누기 3은 이걸 1개로 생각. 동그라미 써주셔.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린다는 거. 각각당 몇 개가 튀어나온다. 2개가 튀어나온다. 요 이미지가 떠올라. 생각하면 되겠지.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강력한 진짜 이거 쌤 경력이 있어서 나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주특기는 원래 이제 미적분이 기하고 미적분이 이것도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 쓸 거다. 쓸 거다. 바로 잠깐만 바로 순열도 들어가고 조합도 들어갈 거지만 집합. 순열조합 들어가기 집합하고 2번을 보시면 이번 시험 끝나고는 바로 2학년 진도 순열조합은 한번 해드세요. 뭐 지수로고는 아직 안 해봤죠. 이건 첫 번째. 자, 사실은 집합단원 살짝 좀 쓸던 소리가 아니라 집합단원. 만약에 학교 시험 범위가 집합하지 않아. 근데 저 뒷단원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집합만 시험 범위라 가지고 집합만 절대 만점 안 나와. 왜냐하면 이 집합한 속에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함수가 시험 범위,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치자고. 이것도 경우의 수 안 하면 만점 안 나온다. 아주 중요한 함수의 개수 살리는 문제가 있거든. 그 조합이 쓰이거든. 여기 보면 2개의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이제 조건적 집합이라.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의 원소인데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있는 A는 먼저 집합 A 중에서 하나 끄집어내시고요. 그 뒤에 있는 B는 B 집합을 하나 끄집어내세요. 이런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의 원소. 이 뜻이 뭐냐면 이 집합 원소를 구하라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집합에 2, 6, 8 이런 집합이 이런 집합. 이걸 조건적 집합이다. 정말 이 집합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바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떤 조건적 집합을 표시하냐면 이 n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조건이지. n은 예를 들어서 1, 4 이렇게 쓰면 된다. n에다 1 잡아했을 때 원소 내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원소인데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다. 요 바가 전 세계적인 약속 완전 컴퓨터 명령어라고 보시죠. 요 뜻을 알려면 요 D를 발 n에다 1 잡았지. 그러니까 요 자체가 원소거든. 그러니까 C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2를 잡아주면 이렇게 순수쌍이 원소가 되는 하나하나 찍어줘. 저 삼지창 모양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삼지창은 요게 집합이거든. 이 집합이야. 요 A는 집합 중에 하나의 원소라. 삼지창이 하나 원소라. 그러니까 요쪽에는 집합이 나와. 요쪽에는 나와 있는 게 원소. 이 집합의 원소가 하나. 그 다음 요 기호도 있거든. 얼핏 책 넘기가 요 기호. 요 기호는 사이에 있잖아. 큰 시각으로 본다면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가 조금 직관적이지만 A 집합, 이쪽에 있는 집합이 있잖아. 1과 2고 있잖아.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 1, 2, 3. 요 원소들이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포함된다. 여기 원소들이 1, 2 있지. 여기 원소 1, 2, 3이 있지. 요 원소들 여기 다 포함하고 있다. 대충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만약에 1 막 이렇게 돼 있으면 1만 포함되고 그냥 그렇게 써요? 뭐라고 다시? 그냥 1, 2 저기 왼쪽이 1, 2고 옆에가 1, 4, 6 돼 있는데 그럼 겹치는 게 1밖에 없잖아요. 이쪽에 1밖에 없다. 네. 어? 아니 저기 1, 4, 6 같은 1만 겹치는 게 없을 때도 저렇게 써요. 여기 있는 거 다 포함해야 돼. 1과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원소, 나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일단 여기 있는 원소 여기 다 있기만 하면 무조건 포함해.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데 왜 굳이 그렇게 써요? 근데 이걸 기초로 해서 더 어려운 걸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집이 사실 모든 학문이 다 수학 제일 기초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우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걸 다 구하는 거. 이 뜻은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봐야 이 말이에요. 그럼 해볼게요. 요 집합에다 예를 들어서 집합에 이름을 붙였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쓴다면 있잖아.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네 개지. 이건 네 개란 뜻이야. 개수, N은 개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N은 개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지. 근데 C 집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C 집합의 원소인 걸 다 보여주는 원소들을 본다면 A, B 이렇게 돼 있다. 자, A가 될 수 있는 거 뭐있지? 4개. 그렇지, 1, 2, 그렇지. B 집합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2, 4개 돼. 2, 4를 되게 돼. 이거 어떻게 해? 몇 개인데? 4 곱하기 4. 원소가 1,2 얼마인지 알아듣겠지? 살짝 집합을 수용도를 좀 써먹으자. 자, 문자와를 다시 길이 A에서 B 길이 있고 세 개가 있지. 근데 여기에서 B를 거쳐가 C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문자화 시킬 수 있다. 이거 A랑 마치 볼펜처럼. 당장 알겠지? 두 가지지. 머릿속에 수용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 요거 골랐을 때도 세 가지. 요거 골랐을 때 그때는 곱하기를 쓸 수 있다. 이 곱하기 수. 다른 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순열론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약수의 개수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암기했던 게 이제 초립? 아닌가? 초등학교 때 됐지. 자, 한 가지 이제 질문.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할 때 약수의 개수에 어떤 수가 있으면 소인수분 해가지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지? 네가 알고 그렇지, 한 개씩 다 하지. 그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들은 적이 수업 들은 적이 있어. 근데 까먹은 거. 까먹었다고? 이거 왜 이게 일식 다 하는지를 까먹었다고? 할 줄 아는. 이거 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만약에 내가 이거 보통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을 해주거든 내가. 그 애들이 그냥 이거 일식 더해가지고 하는 걸 그냥 외워서 한다. 외워서 하는데 내 상담하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모르시는 거야. 그냥 프로가 답만 맞으면 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면. 왜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요게 1타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쌤 학생 중에서 과학고를 보낸 엄마가 좋다고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멀쩡하게 요 위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엄마 마음에 너 잘하는데 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수업 한번 받아보라.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워. 그냥 니한테 이제 똑같이 얘기했지. 혹시 왜 그런지 아니? 물어보니까 학원에 일식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쳐 있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있지.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거지. 근데 그거 왜 사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왜 그런지를 지금도 내한테 설명할 건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렵다 울더라고. 방법으로 그래서 아니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는 이제 익숙한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뭔데 이 쌤이 더 좋다고 이 쌤한테 가라고 하니까 은근슬쩍 조금 저렇게 그렇게 또 울 필요까지 있나? 아무리 내가 싫어도 울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도 옛날에 댄스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 거기를 끊고 이제 영어 학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담하면서 엄마 이제 상담 원래 댄스 학원 다니는 전제하에 이제 거기 다니자 했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댄스를 끊고 영어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운 적은 있어요. 와, 그 몇 학년 때? 약속했는데 5학년 때. 하긴 그래도 그런 게 없구나. 보통 애들 지금 설명 그 여기에서 약수를 구한다는데
약수라는 의미를 이걸 모른다고 하시니까 초스피드로 좀 약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수가 있는데 이게 곱하기로 쪼개지잖아. 곱하기로 쪼개지면 이 하나하나를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 P나 Q를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약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지, 인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겠지? 인수라고, 약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12 같은 경우 보면 1 곱하기 12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1도 약수고 12도 약수를 한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지. 이 다 약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럼 곱하기로 본다면 하나는 인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또 뭐도 나타나지? 3 곱하기 뭐도 나타나지? 그럼 4도 나타나지. 그게 다 약수지. 4 곱하기 3 할 필요 없겠지. 이게 다 찢어진 거지. 이거 하나하나들이 다 약수지. 약수. 그러면 12를 소인수분해 한 알고 있지. 12절 곱하기 3. 맞지? 그 얘들을 바로 곱하기로 나타내면은 다 약수가 되잖아. 중간 설명 살짝 생략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2의 제곱을 어떻게 쓰냐면 1 쓰고 있지. 1 쓰고 2 쓰고 2의 제곱 이렇게 써. 요거 어떻게 쓰냐면 1 쓰고 3 쓰고 1 쓰고 3 쓰고 1 쓰고 3 쓰고 1 곱하기 1하면 1 약수 나오거든. 1 곱하기 3은 3 1이 나오거든. 2 나오고 6 나오고 약수 다 나오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겠네. 약수 다 나오고 얘들이 다 약수 하나하나 살려주면 되겠지. 결국에는 뭔데? 수용도 개수하기가 한, 둘, 세 개, 3 곱하기 얼마? 2 약수 개수 왜 1을 붙이냐? 2의 제곱이 돼 있으면 1을 써줘야 돼. 1을 써줘야지 나중에 3도 나오고 1도 나온다니까. 이거 2니까는 뭔데? 2의 제곱까지 써주는데 1을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개 더 플러스 할. 겉모양은 다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그냥 2 곱하기 1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다 1을 대줘? 여기 그 원인이 있다. 알아듣고 있나? 1, 2, 2의 제곱 1을 써주게 되지. 1, 3, 1, 3, 1, 3 이렇게 써. 약수 1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고 6 나오고 다 나오지. 이 자체가 뭐, 이 수용도의 개수가 뭐, 약수 개수인데 이게 몇 개인데? 한, 둘, 세 개, 2가 돼 있지만 요 1 때문에 3개가 돼. 맞지? 여기 1승 돼 있지만 여기 1승 돼 있지만 여기 1 때문에 1승 이래서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약수 중에서 12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2의 배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말이 있다. 아니면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자 그런 거. 이거 좀 거꾸로 써가지고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랑 3에다 up한 거야. 그럼 1하고 3을 먼저 쓰자. 그럼 여기 1 쓰면 뭐 1, 2, 2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 뭐 1, 2, 2 제곱이지.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배제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살리면 된다. 세 개라. 이해되나? 그럼 봐봐. 12n의 뭐 양의 약수 개수 16개. 그러면 12n인 이걸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이거 계산할 줄 혹시 할 줄 알아? 이거 이렇게 하면지. 2의 n 할 줄 알아? 3의 n.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그게 가능하지. 그냥 여기에다 약수 계수할 때는 플러스 1을 한다는 거 가능하지. 이게 얼마가 되냐? 66이다. 이거 뭐 전개시켜서 풀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11 곱하기 6이지. n이 5가 되면 있잖아. 11 되잖아. 요래 보니까 뭔데? 지금 우리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데? 경우의 수 단어인데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뭔데? 중학교 1학년 실력으로도 답 나오겠는데. 맞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거지. 수용률. 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더. 60의 약수 중 5의 배수를 구해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요. 이렇게. 그럼 60을 쪼개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뭐지? 5잖아. 제곱. 그렇지. 2의 제곱이지. 맞지? 그러면 1하고 5가 들어가냐? 1하고 뭐 2 써도 되고. 이게 다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1 3이지. 맞지?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개수 몇 개겠네? 요것만 살려야 되겠지. 요 살릴 때 어떻게 살려? 5가 들어가 있고 맞지? 3 곱하기 얼마? 6개 되는 이거 문제죠. 자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 바로 이제 순열부터 뭔가
순열을 할 건데 4장의 카드가 4장의 분명히 4장이라고 4장의 카드 4장이 있을 때 2장을 뽑아서 4장 뽑아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라 이 말이야. 1, 2하고 이런 다른 거라.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장을 뽑아 나열할 거고. 그럼 이거 수용도 식으로 첫 번째 올 수 있는 카드가 1번, 2번, 3번, 4번이지. 그럼 1번이 여기 오게 되면 뒤에 올 수 있는 카드 종류는 뭐지? 2, 3, 4 이렇게 되겠지. 요거 올 수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1, 3, 4 이렇게 되겠지. 3번이 오는 경우에는 1, 2, 4 이렇게 오겠지. 4번이 오는 경우에는 1, 2, 4. 이 내용은 틀려도 있잖아.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 틀려도 뒤에 오는 각각의 개수가 같지. 이때는 이제 수용도 곱하기를 쓸 수 있는 4 곱하기 3이지. 이 모든 내용을 이 내용을 있잖아.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시가 가능하냐면 그렇지 4P 이렇게 요게 어떤 공식이 아니고 있잖아. 요 내용 뭔지는 모르겠는데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할 거야. 예. 1, 2, 3 그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4 곱하기 3이라고. 그러면 5P 이런 건 뜻이겠네. 그렇지. 5장 머릿속에 항상 카드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5장 카드 중에 2장 뽑아서 나열시키는 거지. 그러면 뭐 그렇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5P인데 첫 번째 1번이 왔다 치자 이렇게 한다고. 자 이렇게 한다.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가 있지. 그러면 1번이 왔다 치자 이렇게 하고 1번이 왔다 치고 뭔데 뒤에 벌어지는 일은 있잖아. 1번이 오든 2번이 오든 3번이 오든 뒤에 똑같이 4가지지. 4 이렇게 쓴다. 뭔 알아들었나? 4P도 어떻게 되는데 내가 자,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지 물어보면 니 뭐라 대답하겠니? 4가지요 이렇게 대답하지. 처음에 올 수 있는 4가지요 하지.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앞으로 1이 왔다 치자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1이 왔다 치면은 1이 왔다 치자 해야지. 여기서 1번 카드 왔을 때 뒤에 벌어질 일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야지. 1번이 오든 2번이 오든 3번이 오든 4번이 오든 뒤에 벌어지는 일이면 똑같이 3개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곱하기를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봐봐 5P3 그러면 이제 얘 계산은 일단 어떻게 되는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얘 계산은 5 곱하기 4가 되겠지. 5P3은 5 산차를 잘 해보자. 자 팩토리얼을 뭔지는 알지. 1부터 n까지 곱하면 n 팩토리얼 된다고 아시겠지. 그럼 5P3 5, 4, 4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으로 조금 만들어 갈 건데 팩토리얼을 활용하는 거. 이거 보면 있지. 2 곱하기 1 이렇게 밑에 2 곱하기 1을 또 써준 팩토리얼 활용. 여기 왜 2가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여기 5가 돼 있으면 5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 근데 이 3개를 뽑았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요 1, 2가 없으니까 이게 1, 2가 해줬거든. 이걸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5 팩토리얼 5에다가 이제 3을 빼면 되겠네. 요 한둘 3개를 빼면 이렇게 팩토리얼 했었어. 알겠지? 그럼 7P4를 하면 7P4로 하면 원래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7, 6가지, 5가지가 여기서 거쳐야 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곱하는 게 3, 1. 밑에 나누기 뭐? 3, 그럼 7팩토리얼. 왜 3부터 생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전체. 7개, 7개 중에서 뭐 4를 빼줘야지. 1, 2, 3, 4개. 그러니까 요 밑에가 뭐 7 빼기 4에서 뭐. 그럼 이제 문자 시킬 수 있다. MP 어떻게 쓸까? 봐봐. 기호는 늘 쓰지. 여기 조금 어렵다. MP. 요대로 한다면 어디까지 되냐면 M 빼기 R 더하기 1 된다. 요까지 돼. 요 4지 4. 요 4는 7 빼기 4에다가 더하기 1인 거거든. 원래는 이렇게만 계산한다. 그럼 요거보다 한 개 더 작은 게 뭐 M 빼기 R이죠. 얘가 1 되거든. 그럼 나누기면 빼기 M 빼기 R부터 따라서 이거 공식은 M 팩토리얼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 공식 쓸 일이 잘 없다고. 그냥 수용도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강조를 하면 5P 뜻은 5개가 있는 5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내가 5장의 카드 중에서 1이 왔다 치자 이렇게 할 거야. 5를 쓴 다음에 1이 왔다 치자. 그럼 1 제외하고 남은 거 몇 개야? 물어보면 4개, 4가지요. 이렇게 쓴다. 되셨지? 이게 이제 팩토리얼 것이라. 괜찮게 그래 뭐 좀 먹었는데 바로 왔네. 점심은 먹었냐? 밥을 잘 먹어.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삶을 누가 줘야지 먹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먹진 않는다. 조합으로 바로 들어가. 조합 역시 4장의 카드가 있고
카드가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그냥 뽑기만 뽑으면 되거든. 4장의 카드. 그럼 2장 진짜로 한번 뽑을까? 1, 2 이렇게 뽑으면 1, 3 이렇게 뽑으면 1, 4, 2, 3, 2, 3 이렇게. 근데 왜 2를 써요? 2, 1이 왜 없냐고. 2장 뽑기만 뽑으면 되니까 1, 2 뽑으나 2, 1 뽑으나 아, 그러니까 같은 값. 같이 이게죠. 그래서 상태를 우리는 4 콤비네이션이 콤비네이션 몰라도 콤비네이션 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조합. 뽑기만 뽑으면 된다. 네. 그럼 이것도 아까 준열처럼 무슨 좀 규칙적인 계산이 될까 좀 생각하고 그쪽으로 전념을 다가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은 이제 간접적으로 좀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뭔 계산을 하고 4P를 먼저 한다. 4P. 4P가 뭔 뜻이었지? 4장의 카드 중에서 2개. 2개를 뽑고. 물론 이제 4P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1이 왔을 때 2, 3, 4 이렇게 썼지. 2가 왔을 때는 1, 3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썼는데 쓰는 뭐 방법이야. 이거 4P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 2일 때 1이 올 때, 1하고 3이 올 때도 있겠지. 3하고 1이 올 때도 있겠지. 4도 있지만 4일 때 1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다. 2하고 3도 있지만 3일 때만 2도 있겠지. 2하고 4도 있지만 4일, 3하고 4도 있지만 4일 때 3 있겠다. 네. 이게 이제 4P의 개수거든. 진짜 계산해보면 몇 개인데. 12.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건너 1, 2 뽑은 거나 2, 1 뽑은 거나 조합해서는 한 가지로 치자. 맞지? 이쪽으로 써야겠다. 조금 깔끔하지 못해.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쓰고 요렇게. 이걸 한 가지로 치줘야 된다니까. 2개를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로 치줘야 돼. 뭐 1번, 3번. 맞지? 1번, 3번. 이거는 나누기. 그렇지, 나누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4C라는 뜻은 4P에다 나누기 뭐를 하면 1이면은 2, 1도 반드시 있거든. 네. 나누기 2를 쓰잖아. 네.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펙터란데 왜 이펙터라는지 봐. 나열된 것들이 나열되는 것 앞에 이제 중간할 때 조금 더 보강하고 와야 되는데 3P 3은 뭐 뜻이겠냐? 3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고 이거는 3팩토리아 3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거든. 이게 조금 마음에 드는 거. 다시 4P하고 이제 둘 사이의 관계 4C 둘 사이의 관계 일단은 4개 중에서 2개 뽑기만 뽑으면 되는데 일단은 4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나열을 먼저 시켜놔놓고 마치 이펙토라 같은 게 생겨 1, 2가 있으면 2, 1이 이걸 한 개로 생각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게 조합. 그러니까 4C 2는 뭐라고 4P다가 나누기 얼마야 그러면 만약에 4C 3을 한다고 4C 3은 일단은 먼저 3개 뽑아가지고 나열을 먼저 시킨 다음에 나누기 있잖아. 뭐 해야 되냐면 3팩토리얼 해야 돼. 이게 이해되나? 네. 이해돼? 만약에 1, 2, 3, 4, 4장의 카드가 얘는 1, 2 이렇게 3개 뽑기만 뽑으면 되는데 뽑기만 뽑으면 되는데 4P 3 안속에는 1, 2, 3도 있겠고 1, 3, 2도 있고 2, 1, 3도 있겠고 2, 3, 1도 있겠고 3, 1, 2도 있겠고 3, 2, 2도 있고 요거 죄다 한 개로 묶어야 되거든. 아까 왜 나누기를 설명했는지 알겠나? 네. 알겠지? 그러니까 1, 2, 3이 1로 배열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 개로 묶어야 되니까 3팩토리얼. 그럼 끝났다. 요거 이해돼. 조금 빠른데. NPR, NCR. 일단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일단 요걸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먼저 나열된 가지수만큼 한 개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돼. 그럼 조금 더 나열됐으면 이렇게 돼. 되지? 그럼 NPR이 계산이 돼. 아빠, 어? 있잖아. 이제 스테이트의 신발 있잖아. 그 밖에 다니는 거 신발 밑에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있어. 어디? 그 화장실 그 유리문 있지 창고 비슷한 화장실로 들어가는 방. 아빠가 거기에 있어. 나 그거 나 신으면 안 돼. 응? 신으면 안 돼. 한번 신어보자. 근데 지금 비와. 응? 왜? 그 신어보자. 잡아. 아니 언제? 아니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저거 신고 놀이터에서.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 안 한다. 만약에 4시 이 관리를 있으면 이제 마음속으로 4P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4가지, 3가지 한다면 2개니까 나누면 맞나? 5시 2 한번 계산해. 어떻게 마음속으로 5 곱하기 4 한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 4시 만약에 3 한다면 어떻게? 3까지 하고 나누기 4. 나누기 3팩을 나눠야 돼. 이렇게 안 쓴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근데 또 조합이 내용이 조금 있긴 뭐냐면 또 4장의
4장의 카드가 있는데 4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았거든. 그럼 뽑아보자. 1번 뽑힐 때. 그럼 이 경우는 4시원이지. 내 핸드폰. 아빠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전화해봐. 이거 4개 중에 한 개 뽑는 거 몇 가지? 한 개. 아, 4개. 4개 나오지. 그러니까 N, C, 1은 무조건 N. 맞지? 네. 그럼 1, 2, 4개 끝. 그런데 대응시켜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 중에서 한 개를 뽑는다는 건 있잖아. 얘 입장에서는 이제 4개 중에서 3개가 남겨지는 가지수. 그러니까 봐봐. 어떤 게 승리하냐면 내용은 다르지만 수적 계산으로 갖다 4개 중에서 한 개 뽑는 건 있잖아. 4개 중에서 3개가 남겨지는 거. 한 개 남겨주는 경우 가지수는 항상 갖게 됩니다. 알겠니? 그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가지수는 얘 입장에서는 뭔데? 7개 중에서 5가지가 남겨지는 가지수. 계산 결과 같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한다. 문자가 되면 좀 어려워한다. 예를 들면 조금 흉측하게 생겨도 이렇게 말해. 항상. 알겠지? 만약에 7, C, 5 계산할 일이 있으면 7PO로 안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간다. 7PO로 들어가면 7 곱하기 뭐 해야 되나? 7, 6, 4, 3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네. 그렇게 안 간다니까. 어떻게 가게 돼? 일단은 네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고치겠냐. 이거는 7개 중에서 5개 뽑는 건 7개 중에서 2개 남겨주는 경우가 같다. 여기서 이제 7P2로 가가지고 계산 나누기 하고 계산했다. 됐지? 계산하고 그러면 조합 문제가 그 순열 조합 문제가 이제 사실은 목표 다 채웠거든. 네네. 다 채웠는데 또 실질적으로 또 활용하는 거하고는 할 수가 있습니까? 네네. 문제를 좀 같이 한번 계산 같이. 자 간단한 계산인데. 자 마음속으로 50은 62로 바뀌고. 자 88은 아까 나 한 대로 이거 좀 철학적이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한 가지 경우가 생긴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한 가지 생긴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따지자면 변명을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이거 아니에요? 굳이 누가 와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한 가지 경우가 생기냐고 하는데 이미 말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뭐냐면 MP 제로 갑자기 안 돼. NC 제로 뭐가 인터넷 끊긴다. 왜 안 돼? 인터넷 조금 내려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봐. 앞에 이거 뭔 뜻이야? N개 중에서 한 개를 안 뽑고 나열시키는 거. 한 개. 경우에서 한 개. 그렇지 한 개를 본다. 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 맞지? N개 중에서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한 개도 안 뽑았다니까. 그런데 이걸 일로 약속을 했다니까.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따지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아무것도